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에서 지역학을 연구할 때 어떤 주제를 즉 대상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사 토대로 어떤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그 동대문구의 어떤 여러 시장이나 장시라고 하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건 땔감과 관련돼 있는 동대문구 밖에서 벌어졌던 시장. 여기에서 또 제일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굴이나 양주죠. 양주에서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땔감을 가지고 와서 동대문구에서 그 시장 근처에서 판매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동대문과 관련된 옛길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 주제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자긍심, 특히 특징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연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느냐의 문제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체에 있어서는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와 관련된 지역들이 이 예부 전문가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동대문구에 열심히 제가 조사를 다닌다고 그래도 제가 동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도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라는 곳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연구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시민들의 역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대문구나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뭐 발로 뛰어다니면서 옛날에 뭐 그런 직업을 했던 분들을 만난다든지, 또 하나는 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그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문화 공간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억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동대문구를 동대문 문화원에서 예전에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동대문구 당제라는 책을 제가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해기동도 갈 수 있었고 이문동, 희경동 뭐 등등을 좀 다니다 보면서 느꼈던 게, 의외로 동대문구에는 그런 어떤 문화들, 특히 생활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문동의 그 이중계 회원들인데, 외대 그 옆에 그 이문 이중계라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산신제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내다 보면 재밌는 게 1960년대, 70년대 그 마을의 어떤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가집이 있었다는 등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들이 도시화나 산업화, 특히 이제 외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인해서 상당히 막 팽창하고 변화되는 거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문동 같은 경우는 뭐 주거지 택지 개발 문제로 상당히 지금 뭐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는 어떤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에 천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가 얼마 안 됐어요, 시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 뭐 연탄 공장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부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까지 천착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자료들이 싹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핵심인 동대문구의 정체성,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너무 역사 자료, 뭐 큰 자료에만 매몰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동대문구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봐도요, 역사 자료는 당연히 많고, 아까 말씀 60년대, 70년대 해방 이후에 막 전쟁, 뭐 인무렵에 막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철도청도 그렇고요. 길, 뭐 청량리 같은 경우 문화들, 뭐 이런 문화들이 무궁무진한데도 그런 자료들이 빈약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고개를 외부 전문가들한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서서히 내가 내 지역의 문화를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든 수집하는 데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잘 좀 더 천착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 기회에 좀 더 발벗고 나와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도 부족하고 이제 막 그런 자료들이 더 빨리 없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관심을 기울여서 어찌됐든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콘텐츠,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정체성이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미안하지만 동대문구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좀 앞서가는 지역, 강릉이나 뭐 의정부나 뭐 도봉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 주체분들이 시민이어야 하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거고, 물론 이 지역에 사시면서 힘들어 삶이 내가 복잡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곳은 동대문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제 수업 듣고 내일이라도 이제 우리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있고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 동네에 이런 치킨집이 있네, 예를 들면 교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런 치킨이 있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부분들도 좀 소소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 좀 그런 문화 역사에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시민들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만 어떤 그런 모임이나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에 있어서 조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기구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동대문구나 뭐 문화재단, 뭐 문화원, 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기관의 핵심은 문화원이어야 되는 거죠. 왜?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오래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자료들이 없이는 그런 문화들조차도 없기 때문에 문화원의 어떤 노하우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문화원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재단이나 여타 기관보다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많기도 하고 오래오래 그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기관으로서의 어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지역의 좀 사례를 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도봉구를 좀 들여다보면 도봉문화원 안에 도봉학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봉학연구소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소장이나 이제 부소장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양성을 하는 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서 시민들 중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봉산 관련된 뭐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 한국전쟁 당시에 핵심이었던 창동 관련된 전투, 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도 이제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직접 발을 벗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수집해서 어찌됐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부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외부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울여준다면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한 자료들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대문구도 그런 자료들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시민들을 주체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관심도의 차이라는 거죠.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민 기록자들이나 시민 탐방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동대문구 안에서도 저 같은 박사를 비롯해서 뭐 글 쓸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나 재능을 가지고 그런 지역의 모든 것들을 좀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자질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왜 우리는 그러면 왜 지역을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그 지역을 몰라도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만이라도 우리가 기록해 놓자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뭐 먹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나세요?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새끼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까마귀가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제 한 것도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보세요. 동대문구, 전농동 뭐 어떤 지역에서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 자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걸 기억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역사 뭐 어렵고 고리따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어떤 연구는 뭐 역사를 뭐 조선시대부터 쭉 훑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한문 몰라도 되고 뭐 카메라 못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갖고 재능 있는 걸로 그냥 메모만 해도 되고 일기를 쓰셔도 충분히 그런 기록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당연히 없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동대문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외부 연구자들이나 어떤 향토사가들이 해왔던 것들에서 이제 조금은 좀 벗어나서 시민들 중심의 동대문구 주민들의 중심의 어떤 기록들을 좀 자근자근 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문화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는데 문화원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좀 역동적인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제 동대문구의 우리 지역은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조사만 해야 돼요, 맨날? 왜 기록을 해요? 뭐 앞서도 뭐 대충 이제 짐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역 연구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 나름대로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대문구만의 특성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 과연 몇 개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꼽아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동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동대문구는 항상 집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뭐 지나가던 어떤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애들과 손잡고 심심하면 여기 동묘 근처에 벼룩시장이죠. 지금은 이제 뭐 항학동 시장도 있고 뭐 이쪽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심심하면 여기에 와서 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제품에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일들이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뭐 신설동은 뭐 고등학교 때 학원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청소학원이나 이런 곳들도 아마 여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영장도 있었고 뭐 그때는 여기서 동대문구에서 연애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인데 거기처럼 그런 동대문구의 어떤 매력들이 우리가 뿜어내는 어떤 가치나 의미들을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딱딱 좀 정해봐서 자, 올
5월 지금 강의를 찍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강의를 여기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 세워보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병원도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의 부자들이 가장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옛날에 뭐 집에서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청량리 근처에 병원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조사 과정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전통 마을들, 그런 마을들에 행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동대문구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옮겨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도시나 어떤 뭐 산업화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 이야기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동대문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을 해마다 잡아서 이 자료들을 끊임없이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합세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 이 과정에서 연구의 어떤 역사 문화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 있는 뭐 동화 작가, 뭐 선생님, 뭐 뭐죠? 뭐 말 잘하는 뭐 MC, 뭐 축제 사회를 보는 뭐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소소하게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자료들을 정립하고 아카이빙화 시키는 작업들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전해준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성북은 누구나 궁금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이미지, 녹음 자료, 뭐 심지어 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책자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책자화의 가장 큰 핵심은 옛날처럼 딱딱하거나 글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좀 사파가 들어가든지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누구나 초등학교 생정 정도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 지역에 조사하시는 시민들이 어때요? 와, 내가 만든 책이? 어머, 우리 아들이 보고 있네? 어머, 이 아들, 이 사람이 보고 있네? 오!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시민들이 지금 강의 보시는 듣는 분들이 돈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보람된 행동을 어찌됐든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정년 퇴임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기자 활동을 하다가 퇴임하신 분, 뭐 방송하셔서 뭐 늘어났지,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콘텐츠화 만드는 과정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저는 생각이긴 한데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언가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계속 강조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공이 민속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을의 모든 조사, 사라져가는 마을, 최근에는 제가 이제 노원의 백사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동네인데, 그거 뭐냐면 저 같은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건데, 동대문구에서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했던 것들을 좀 더 조언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했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허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뭐 동대문 문화원의 유튜브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온라인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축제, 뭐 행사, 소소한 행사, 마을 행사, 골목 행사,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좀 재능 기부해서 같이 어울려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축제 마당도 좀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한두 가지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찌됐든 시민과 연구자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 더 넓으면 학생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국 지역학의 어떤 메카, 좀 더 동대문에는 이런 지역학 연구소가 하나 멋지게 하나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꼭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학 연구소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창의적이고
동대문만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중요한 건 예산인데 뭐 꼭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있다면 구나 좀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동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를 좀 이렇게 동대문에서도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 동대문도 뭐 좀 다소 좀 늦게 지역학의 연구에 이제 뭐 어떤 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구, 문화원, 시민들이, 구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 좋은,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허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대문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빨리 좀 만들어져서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역사와 문화 자료가 아마 전 세계의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어떤 작품들을 좀 끊임없이 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